이용희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대한국민기자단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 예배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와 모든 할애 예배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 언론협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섬기고 살리는 그리고 북한 동포들까지 살리는 그래서 통일한국을 예수한국 선교한국으로 세우는 귀한 우리 기자단 되게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례를 시작하며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때 합당한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알려주옵소서. 주님 진리 강사님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이 특별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우리 국가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많은 정말 이제 우리 도전과 또 우리 전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PPT로 내용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 못하고 끝낼 수 있어서 판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서영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다 이제 쓰시면 되고 PPT랑 영상은 자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동성애를 포함해서 뭐 낙태에 대한 문제, 뭐 등등등 이 이념에 대한 문제 등등등 다 이게 말전쟁이더라고요. 말전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말전쟁에서 져서 이 거짓과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에게 국민이 선전선동 당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요. 남한에 진주된 김일성 수표사상, 황장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로 남한 내 공작을 옹호하며 국조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 김일성으로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하라.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90년대 말에 망명해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 말 들어보면 탈북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김정일의 스승이었죠. 이분이 김일성 대학 총장할 때 김정일이 김일성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자기가 후계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주체상이라는 프로젝트를 황장엽 선생에게 부탁했고 그 주체상을 만든 장본인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이름은 김정일 이름으로 제출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김일성 주체상에 대한 특강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분이 그러세요. 이분은 보니까 김일성은 존중하는데 김정일은 아주 이제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나쁜 놈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김정일을 만나러 갔는데 김정일이 자리에 없어서 아주 뭐 완벽한 사이니까 김정일 책상에 뭐가 있길래 보니까 이런 서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장관들 같이 회의하는 국무회의 회의록 최근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겠어요? 이분이 남한의 간첩이 공작원이 5만 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이것 때문에 좀 화들짝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 가운데 운동권이었다가 그걸 기각당했는데 취업도 안 되니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월급 타면 돈을 띄워서 북한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일성 어록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대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개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9월 대남 공작원단이 담화. 이러고 나서 이제 전향한 그 공작원의 증언에 의하면 74년도에 서울대가 있는 신림도에 고시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 똑똑하고 그런데 사회에 한이 있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어려우니까 돈을 대주는 거예요. 고시원에 있을 때 돈 받지 않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좋은 형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택동 어록 뭐 이런 책 처음에 주고 소감 물어보고 조금씩 그럼 정에 끌려 있다가 빚진 게 많으니 제자 훈련을 받고 고시 패스하면 그 다음에 또 자기 후배들한테 와서 고시 패스할 때까지 1대1 개인 교습을 하는 겁니다. 74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 고시 패스하면 뭐 중요 요직으로 다 수직 상승할 수 있는데 대통령까지 다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국정원장이 수시로 바뀌고 국정원장도 여러 명 감옥 갔죠. 북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관성 있게 나가니까 그 정보력과 그 휴민티들의 그 힘이 남한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찰 중국에서 이제 난파 간첩 담당 업무를 하다가 남한으로 왔던 김국성 씨의 한번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직파간첩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수도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청 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청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비해서 완전히 족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족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족화가 약 몇십 년 전 현 시대 정권에서 족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로당 만들어온 박헌영. 벌써 그 해방돼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족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주죠. 1948년도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 정치 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파견했어요.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고는 1컷, 물질적 재고만 쏟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의식이 다 혼란되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선 세력보다 더지요. 그것들이 지금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좀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이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부엌에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져가지고 문구까지 다 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내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동료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단 이후 누적된 숫자가 15만 명이라는 겁니다. 김국성 씨가 21년 그동안 침묵하다가 BBC 방송에다가 자기가 훈련시켜서 보냈던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훈장을 받고 그랬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청와대랑 국정원에서 다 사실무근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술도 떠서 그 사람 이름을 대고 근무했던 기간을 얘기하고 직책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청와대랑 우리 국정원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 직책이 공기 조절 장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공기 조절 장치 직원은 대통령실까지 다 들어간다. 우리가 거기다 독가스를 뿌리면 청와대 직원들을 선멸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강동 간첩학원 3,000명 젊은 유격자로 내려보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다 곳곳에 침투가 됐고 또 빨치산이 됐겠죠. 각종 반정부 사건들에게 얼마나 많이 투입됐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계세요? 남한 처녀들하고 결혼했겠죠. 대대로 내려오면서 혈통적 간첩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적인 간첩들도. 그 다음에요.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하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2012년 8월 5일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9 법정 북한 시대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 징역 2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하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정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동권들 재판 받으면 활동석에 이렇게 후배들이 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판사가 판결 내리면 마지막 할 말 없냐 그러면 판사를 향해서 지금은 당시의 날에 이제 이렇게 판결하지만 역사가 당시에 판결할 거예요. 그래서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눈에 불을 끄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가 소름이 돋더라. 판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면 후배들 앞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거예요. 판사랑 검사랑 다 있는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위대한 장군님 만세 인터넷 북찬양을 5년새 3배로 북한 찬양하는 온라인 게시글 최근 5년간 1904건 외년공충 2017년 9월 29일 그 다음에요. 김일성 이게 충성서약서 운동권에서 쓰는 충성서약서고 이거를 이제 보통 피로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뭐 간첩단 같은 데서 이제 충성서약서를 보냈다 이런 걸 써서 이제 뭐 결사옹이 그런 걸 이제 혈서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을 지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것만 다시 한번.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우리 북한에는 목숨 걸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복음등을 이루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뭐 젊은 애들이 숱하게 이 충성서약을 한 거예요. 그 밑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전쟁을 장악한 추다파 시아들 중 하나인 차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한 배달학번 6명 한채, 천, 강, 김, 박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 경영 휴학 중. 이때 90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한 9개, 10개쯤 됐습니다. 출마하기 전에 미리 11월 달에 출마하니까 8월 달에 데리고 미리 MT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서약 다 쓰게 하는 거예요. 혈서로도 쓰게 하고. 이 6명이 총학생회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 싹쓸이한테였습니다. 그럼 이 6명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대협 1, 2, 3기 의장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기 1987년 이인영 현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 통일부 장관. 2기 1988년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3기 1989년 윤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전 평화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요. 끝까지 버티는 통합진보당 김재현 당선자의 정체. 주사파 조직 한총련 대의원 출신. 넘겨주세요.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사냥고의 수령 결사옹에 있었지만 결사옹이라는 문구를 가로 114, 즉 세로 89cm의 흰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 혈서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지금 이게 수령 결사옹에는 수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결사 죽음으로써 옹이 세우는 겁니다. 수령 결사옹이가 북한 조선인민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줄여서 사자성어처럼 결사옹인데 114cm면 이게 거의 1m가 넘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89cm면 거의 1m. 이렇게 큰 천에다가 써가지고 사자성어처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손가락 하나 베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여러 사람의 피를 모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의 피를 쓰려면 주사기를 뽑아서 큰 붓에다가 먹물 찍듯이 찍어서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가지고 이걸 선물을 하고 이걸 부적처럼 몸에 갖고 다니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몸에서 이제 압수가 되는 압수수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요것만 뒤로 요것만 읽어주세요. 김재현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연 씨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인 작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뭐 부부간의 이런 집안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사옹이가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양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청년들은 조미 대결 전 조선 미국에서 결사옹이 정신으로 총폭탄이 되겠다고 결의. 그리고 이슬람권 자살폭 폭탄 테러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북한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단숨에 총폭탄이 되려고 다 이렇게 헌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이제 북한에서 오는 총폭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8.15 날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도시키는 미국을 규탄한다. 집권과 벤자하고 양심수를 적당하라. 미국은 나를 내고 나가라. 지금 미국 대사관에 대사를 겁니다. 순단을 이용해서 수기 팔아먹고 지나가 10쪽만 챙겨왔던 놈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금 긴장을 일으키고 전장 연습하고 우리 팔아먹을란다. 여러분 속겠습니까? 속겠습니까? 다시는 속지 맙시다. 미국을 올려라.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8.15 날 시청광장과 광화문에서 이런 것이 가장 대대적인 형태로 벌어진 겁니다.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신데요, 한국 CCC 설립자이시고 에스더기도 운동 초대 고문이셨는데 잠깐 한번 남기신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과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남한의 자유이 몽땅 뭉쳐가지고 그 서울시청을 때처럼 그 자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영광정부입니다. 우리는 영광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비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운동하는 최첨단의 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정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하단 통합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어느 신문인지 아십니까? 네, 한겨레. 네. 계속 이런 신문이 나오다가 일면 하단 통과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생방송 나가는 강의에서 이걸 한번 다뤘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광고가 지금 나간다. 며칠 있다 또 광고가 나올 때가 되셔야지 광고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빼고 나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미군도 안 하시는 건데 빼고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교조입니다. 2020년 말에 우리나라 좌파단체들이 다 모여서 연말에 내년에 공동 목표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년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다. 그래서 1년 스케줄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8월 말에는 간첩 교수로 유명한 독일의 송도율을 초청해가지고 바람을 잡고 11월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같이 국회를 밤에 저기 다 에워싸가지고 압박을 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지침을 가지고 나왔는데 5월 달에 이제 국가보안 폐지를 위한 10만 청원도 스케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교주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로 읽어주세요. 불회에서 10만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청원 함께해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과 평화통일 교육에 더 이상 탄압과 제약이 없도록 전교조 선생님들의 힘으로 폐지합시다. 5월 10일부터. 네, 저도 통일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전혀 제약받지 않는데 전교조들은 뭘 가르치는데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려놓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만 청원을 낸 거예요. 10만 청원을.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이게 상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중학교 우리 고3 학생이 쓴 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중앙고에 다니는 고3입니다.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유시민 책 읽히고 독후감 쓰게함. 세계시민동아리에서 82년생 김지영 보러감. 3학년인 지금은 정치화법 시간에 선생의 좌파 옹호,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고 발언. 동아시아사 시간엔 중국의 코로나 대처법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중국의 방역 배워야 한다고 함. 지금은 논술 시간에 김호준의 뉴스공장 시청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고등학생인데 수업이 너무 편향적이고 힘듭니다. 기자님들이나 교육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고3이라 약간해서 힘듭니다. 널리 글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글 좀 널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반대 청원을 했어요. 10만 명 돼서 다시 우선 비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론조사 했더니 국가보안법 폐기가 다 많다고 뉴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300명 국회의원께 국민의 마음을 보여드립니다라고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한 사람이 무려 주최자 포함해서 74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한 결과를 다 보인 거예요.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죠. 김일성 회고로 대법원에서 이적 재판결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또 재판한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전당 광고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제목만 읽어주세요. 김정은 장군님 모시고 미국과 싸우자. 국가보안법 없애면 이런 말 나온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것만 읽어주세요.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정체를 아십니까? 김성주는 항일 독립투사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 김성주 삼형제는 주차 돌림으로 김성주, 김철주, 김영주.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막내 동생 김영주 일제시대 친일 행각자는 북한에서 2인자인 부주석을 했고 2021년 102세의 나이로 죽었음. 뭐 김일성이 친일 청산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행의 자기 막내부터 내각 총리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통령인 부주석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뭐 시간상 다 이제 생각 못 드리고 김일성 강의만 해도 1시간이 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진행을 해서 두 번째 6.25를 맞아서 한 번 더 내보낸 겁니다. 여론조사를 더 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됐고 74명의 이름을 크게 썼어요. 이거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신문들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나갔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보안법 추진이 멈춰지더라고요. 네. 네. 제목 읽어주십시오. 민노총 간첩단 1심 선고 전 석방되라. 이건 지금 최근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제목만 읽어주세요. 1심만 수년째 간첩재판 하세월 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재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대남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이거는 제가 북한의 간첩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탈북민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김정일한테 상도 직접 받았고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사하다가 붙잡아 보면 인터넷 댓글하고 상관없는 할머니들 붙잡혀 들어가고 막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도용해서 쓰니까. 그 다음에요. 네. 북한의 인터넷 전략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회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의 전략을 다함. 베트남은 공사가 되는데 남한이 공사가 되지 않는 것은 남한 교회 때문이다. 이거 맞죠? 베트남은 이렇게 뭐 금식기도 구국기도 나라 위한 대한민국 이런 기도 언론협회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이 직접 가서 또 해주신 말이에요. 기독교 교사를 10분의 1로 줄여라. 근데 나중에 그러고 봤더니 우리나라 또 주자파 핵심 멤버들도 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10대 지원교회 무너뜨리면 효과적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가 기도 청년들이랑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번 집단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마땅히 회개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지난 5년 동안 가톨릭과 신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나 방송 본 적이 좀 손들어봐. 아무도 없더라. 불교에 대해서 손들어봐 그랬더니 몇 명이 되더라. 기독교에 대해서 손들어봐 그랬더니 다 되더라고. 그래서 물어봐. 애들한테 그랬어. 야,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만 문제 있고 교회만 문제 있냐? 가톨릭은 문제 없고 신부들은 이 성 문제나 이런 돈 문제 없는 것 같으냐?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도 제가 신부들이랑 문제 있는 것들 여러 들어요. 근데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 그 술도 마시지만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아예 불문율처럼 언론에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중들도 안 다루는 거예요. 한 번에 신문에 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당당하게. 이거 어쩌자고 불교가 이렇게 크게 나냐 그랬더니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중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저쪽에서 제보가 돼서 안 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한테 그랬어. 너희들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 작정하고 교회 죽이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잘못한 건 마땅히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되지만 작정하고 죽이는 세력에 대해서는 알고 바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물론 회개해야죠. 하지만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바로 알고 바로 싸워야지. 그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 도를 넘는 기독교 비난에 의해 2007년 9월 아프간 순교 사건. 신청과 대학생들 교회 출석률 4%대. 중고등부대 교회 출석이 됐습니다. 뭐 아프간 때 저도 그 하도 학생 댓글이 많아서 한번 1시간 정해놓고 스크린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아이디가 5번, 4번, 5번, 4번 작정하고 이것만 한 사람이 붙여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제목만 읽어주세요. 김정은 용맹한 사이버 전자 있으면 어떤 제재도 뚫어. 네,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북에 넘어간 등. 여러분들이랑 저 정보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MIT 북핵화부대 6천여 명 또 다른 핵무기. 네. 이거 아니, 네, 그냥 넘어가. 네. 미제 짜증난다. 미국 X들 짱나. 북 댓글 부대 한국 말투로 번역까지. 옛날에는 막 댓글에다가 싸움 붙으면 북한식 사투리가 막 나와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번역기를 돌려서 하니까 그런 게 확 줄은 거죠. 그 다음에요. 네. 북 해킹 능력 세계 3위. 한국 국가 시스템 순식간에 무력화 가능. 정찰 총국 산하의 그만 7천여 명. 군 통신망 청와대 등 공격하고 작년에 가상화폐 4억 달러 탈취.
그다음에요. 네. 북한의 해커들 지난 6년 동안 3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훔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갑자기 북한이 전쟁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디로 제일 먼저 뛰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찾으려고 할 거예요. 지금 돈 많이 안 갖고 다니냐. 근데 현금 인출해서 돈이 잘 나올까요? 전산bank 탁 들어 그럼 돈 안 나오면 국민들 패닉이 되죠. 지금 이 해킹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공항에 있는 이 전산망 들어버리면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뭐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네이버에서 이걸 했더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여기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 응원이 약 2,900, 약 3천만 건 클릭이 나온 겁니다. 중국이 93, 우리나라가 6.8. 해도 넘어했지. 남의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기사가 나오는데. 그 전날 북한하고 했는데 북한은 75대 25 이렇게 나와요. 유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때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카톡방에 그들 방에 계속해서 동원을 하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 우리나라 중요 공직자들이 새해가 되면 중국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서 지톡이라 그럽니까? 거기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네. 윤석열은 룸살롱, 이재명은 황제폐하, 중국 댓글 부대 조직적 대선 공작. 중국인들이 국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벌이며 우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거 조금만 읽어주세요. 윤민우 가천대 정치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은 네이버 뉴스 댓글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 크롤링 데이터 추출로 확인한 결과 중국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을 다수 발견했다. 그 다음에 연구팀이 발견한 50여 계정은 친중국적 내용, 중국적 시각의 국제관계 분석, 한국 문화, 국민 비하, 친중국 인사 지지, 반중국 정치인 비방, 반미, 반일 선동과 관련한 댓글을 대량으로 작성했다. 이들 계정이 지난 9에서 11월 작성한 댓글은 3만여 건에 달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 읽어주세요. 댓글이 기사 상위에 노출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중국 댓글 공작원들은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우호를 룸살롱 어퍼컷이라고 칭하며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난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황제폐하 납시오, 사전투표가 1번인 이유 대세가 이재명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다. 대선 후 룸살롱 어퍼컷이 당선되면 100% 조작이다. 라는 응원 댓글을 남겼다. 그 다음에 이들은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우리 개딸들 해보자. 이번엔 송영길이 이길 수 있다. 내년 총선 압승으로 윤석열 탄핵까지 2년 안에 끝내자라는 댓글을 달았다. 힘내세요 조국 교수님, 굿진당, 국민의힘에게 정확히 3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독립투사 윤미향 선생님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친일파입니다라는 댓글도 달았다. 윤 교수는 내년 총선을 맞아 중국의 여론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법령 및 조직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원리, 인터넷상에서 진실은 질이 아닌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터넷상에서 반박되지 않은 거짓은 사실로 통용된다. 지금 우리가 양에서 확 밀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이제 시니어들이 세상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이런 올바른 이제 나라 살리는 그런 이 여론전에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동원됐으면 좋겠다. 나이 들면 이제 마누라는 집어들하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지하철 공차라고 돌고 돌다가 밤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분들 다 모셔다가 점심 대접하면서 올바른 말들 하게 하면 나라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불편을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말싸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독언론 이 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관순 누님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 이번에 우리 총선을 앞두고 많은 우리 유관순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고 복음 없이 지옥같이 살다가 죽을 수는 진짜 지옥 가는 우리 북한 농부들도 새해에는 다 구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깨어 기도하고 최선의 다함으로 하나님 주신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복음 통일 이루어 통일한국은 예수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